유나야, 유나야. 83세 노인이 빈 집을 헤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유나야 어디 갔어? 엄마가 미안해.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쓸모없는 년. 30년 동안 들었던 말들. 하지만 지금 83세 노인은 그 며느리 이름만 부릅니다. 왜일까요? 대차나 대차나 그리고 또 하나. 아무도 모르는 낯선 이름.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83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단 두 사람의 이름만 부릅니다. 30년간 구박하고 학대했던 며느리.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대찬이라는 남자. 이 이야기는 52세 한 여성이 보내주신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휴지 준비하세요. 눈물 없이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3월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 낡은 한옥에서 유나는 혼자였습니다. 52세 박유나.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시어머니 김정순 83세. 치매 중기. 유나 혼자 돌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아였습니다. 5살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었어요. 22살에 시집왔어요. 1995년 12월. 시댁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버텼어요. 학대를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갈 곳이 없었으니까. 여기가 전부였으니까. 남편 민호는 2주일째 집에 없었어요. 현장이 바빠 미안해. 전화로만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 서울 현장에서 일하고 숙소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이 없는 집 치매 걸린 어머니, 지친 아내. 돌아오고 싶지 않겠죠. 유나는 혼자 어머니를 씻기고 혼자 밥을 먹이고 혼자 약을 챙겼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 선생님은 50대 중반.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일주일에 3번 오십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씩 어머니를 씻기고 물리치료를 해주십니다. 유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83세 노인을 욕조에 모시고 기저귀를 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어머니를 욕실로 모셨어요. 유나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 후 김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유나가 차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김 선생님이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남편분은 언제 오세요? 현장 일이 바빠서 잘 못 와요. 김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화금토일은 유나 씨 혼자잖아요. 특히 주말이 힘드시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갈 곳도 없는데요. 뭐라고요? 전 고아거든요. 부모님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김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친정도 없으세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여기가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김 선생님은 유나 손을 잡았어요. 유나 씨 너무 힘드시겠어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익숙해요. 30년 했으니까.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더 자주 올 수 있으면 좋은데.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김 선생님은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30년 만에 점심을 준비했어요. 죽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김정수는 죽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유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 유나예요, 어머니. 아, 그래? 김정수는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먹었어요. 유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작년 6월부터였어요. 어머니가 자주 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밥을 먹었는지. 9월에 병원에 갔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11월까지는 괜찮았어요. 대화도 통했고, 그런데 12월부터 갑자기 악화됐어요. 유나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병원 재진 날. 유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탔어요. 시골 병원까지 30분. 김정수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신경과.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신가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년 9월 첫 진단 때는 초기였죠? 네, 그때는 괜찮았어요. 대화도 통하고. 지금은 중기로 악화됐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점점 악화될 겁니다. 최근 기억은 거의 다 사라지고 오래된 기억만 남을 거예요. 말기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입니다. 강한 감정과 연결된 기억은 끝까지 남을 수도 있어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거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중기래요. 더 악화됐대.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미안해, 현장일 때문에 못 가. 괜찮아요. 유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역시 혼자였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유나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30년이 떠올랐어요. 1995년 12월 22살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밥을 해도 맛없다고,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빨래를 해도 제대로 안 했다고 매일 혼났어요. 때로는 맞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요. 유나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나는 참았어요. 고아원보다는 낫다고, 여기가 내 가족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2000년 결혼 5년 차.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불임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유나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는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쓸모없는 년. 민호도 유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유나는 죄인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 미안해요. 고아라서 미안해요. 쓸모없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봐요.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김정순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야.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 김정순이 유나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미안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시집 와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지. 밥 먹을 때도 따로 먹게 했고, 명절엔 부엌에만 있게 했고, 손님 오면 방에 숨으라 했고, 아이 못 낳는다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말했지. 때리기도 했지, 욕도 했지.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나는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가 사과를 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김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유나야. 30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넌 고아라고 갈 데도 없는데 그걸 알면서 더 심하게 대했지. 용서해줘, 유나야. 유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택시기사도 백미러로 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김정수는 유나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택시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어요. 유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생각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들은 사과. 30년 만에 처음 느낀 온기.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야 저를 알아봐 주시다니.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집 도착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나 이번 주도 못 갈 것 같아. 현장이 너무 바빠. 알았어요.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유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는 이렇게 말한 지 2주일이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유나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죽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유나가 숟가락을 들어드렸어요. 김정수는 죽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많이 드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김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유나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택시에서 하신 말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매 때문이었을까요?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고통을 알아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유나는 울었어요. 밤이 됐어요. 유나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김정순을 침대에 눕혔어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유나야, 내 어머니? 고마워. 김정순이 유나 손을 잡았어요.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천만에요, 어머니. 김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아원이 떠올랐습니다. 5살 유나, 부모님 장례식, 혼자 남겨졌어요. 고아원에서 17년,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하나씩 입양됐는데 유나는 끝까지 남았어요. 22살에 시집갔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긴다고 기뻤어요. 하지만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학대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해도 너무 늦었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 했다고 매일 혼났습니다. 유나는 참았어요. 어디 갈 데가 없었으니까. 2000년 불임 진단,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쓸모없는 년. 민호도 등을 돌렸어요. 그날부터 유나는 죄인이 됐습니다. 25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어요. 고아라서 미안해요. 아이를 못 낳아서 미안해요. 존재 자체가 죄였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어요. 유나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귀를 기울였어요. 김정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김정수는 잠든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찬아, 엄마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대찬아, 어디 갔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3살짜리 우리 아기. 입양 기관 문이 닫혔을 때
너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었어. 엄마야, 엄마야. 그 모습을 60년째 잊을 수가 없어. 유나는 멈춰섰습니다. 대찬? 그게 누구지? 김정수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대찬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20살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너를 굶겨 죽일 수는 없었어. 용서해줘, 대찬아. 김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든 채로 울고 있었어요. 유나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대체 대찬이 누구일까요? 왜 어머니는 그 이름을 부르며 울까요? 입양? 3살? 60년 전? 미혼모? 20살? 유나는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죽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김정순이 눈을 떴습니다. 유나를 봤어요. 너는 누구니? 유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 유나예요, 어머니. 아, 그래. 김정수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일어났어요. 유나는 어머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아침을 차려드렸어요. 김정수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대찬이가 누구예요? 김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찬? 네, 어젯밤에 대찬이라고 부르셨어요. 김정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누구지?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유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치매 환자 기억 알츠하이머 기억 특성.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 특성. 최근 기억은 손상되지만 강한 감정과 연결된 오래된 기억은 보존됩니다. 특히 죄책감 후의 사랑과 연결된 기억은 말기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렇다면 대찬은 어머니가 평생 기억하고 싶었던 사람, 아니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죄책감과 후회로 연결된 사람.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찬은 누구일까요? 입양? 3살? 60년 전 일? 미혼모? 20살? 그날 저녁, 유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김정수는 죽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어머니, 고마워.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천만에요. 김정순이 유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참 착한 아이야.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대찬,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민호는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지냈어요. 김정수는 여전히 유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는 누구니? 며느리 유나예요, 어머니. 아, 그래. 매일 반복되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김정수는 또 잠꼬대를 했어요. 대찬아, 엄마 미안해. 유나는 궁금했습니다. 대체 대찬이 누구일까요? 그날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옷차림이지만 낡은 느낌이었어요. 낡은 점퍼에 해진 청바지. 실례지만 누구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대찬이라고 합니다.
혹시 김정순 여사님 계신가요?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찬? 그 이름? 네, 어머니 계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대찬은 낡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유나는 서류를 받았어요. 입양 기록 회복 서류. 입양 아동 이름 최대찬. 생년월일 1962년 1월 15일. 생모 김정순. 유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63년 전 입양 보낸. 유나는 숨이 멎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대찬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유나도 앉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대찬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살 때 입양됐어요.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친어머니가 궁금했어요. 23살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기록이 없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찾았어요.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이요? 네, 매달 입양기관에 갔어요. 혹시 기록이 나왔나 확인하러. 그러다가 작년에 정부에서 입양기록 복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신청했습니다. 3달 전인 12월에 연락이 왔어요. 생모를 찾았다고. 대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3년 만에 어머니를 찾았어요. 유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대찬이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기관에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고. 저를 기억 못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만날 수만 있다면. DNA 검사도 했습니다. 대찬은 또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 최대찬과 김정순 친자 확률 99.99%. 유나는 서류를 봤습니다. 진짜였어요. 대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뵐 수 있을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김정수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김정순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 대찬이라는 분이요. 김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대찬 씨요, 어머니 아들이라고. 김정순은 벌떡 일어났어요. 대찬이? 우리 대찬이? 유나는 놀랐습니다. 네, 거실에 계세요. 김정수는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나가 부축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대찬은 일어섰습니다. 김정순을 봤어요. 대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김정수는 대찬을 바라봤어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저 대찬이에요, 엄마. 대찬? 김정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떨리는 발걸음. 63년을 건너오는 발걸음. 대찬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떨리는 손이 대찬 얼굴에 닿았어요.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볼을 만졌어요.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술을 보고. 김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눈, 이 코, 내 엄마 저예요. 우리 아기 눈이야. 김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컸어? 63년 만이에요, 엄마. 김정순은 대찬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찬아, 정말 우리 대찬이야? 네, 엄마 왔어요. 이제 왔어요. 김정순은 대찬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3살 아기를 보낼 때 그 작은 손을 엄마는 잊을 수가 없었어. 대찬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63살 남자가 3살 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보고 싶었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엄마, 저 원망 안 해요. 엄마를 찾아서 행복해요. 미안해, 대찬아, 정말 미안해. 엄마, 이제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63년의 그리움이, 63년의 미안함이, 63년의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나도 울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재회를 보며 한참 후에야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정수는 대찬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놓칠까봐 무서운 듯이. 대찬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 씨죠? 감사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유나 씨가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입양기관에서 알려줬습니다. 며느리시라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됐어요. 김정순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야, 고마워.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대찬이 말했습니다. 저도 유나 씨 힘드시죠? 괜찮아요. 혼자 어머니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일주일에 3번 오세요. 나머지는요? 제가 돌봐요. 대찬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대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사실 저도 유나 씨와 비슷해요. 뭐가요? 저도 고아예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입양됐으니까요.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지만 진짜 부모는 몰랐어요. 유나 씨도 고아시라고 들었어요.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4, 5살 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비슷하네요. 둘 다 가족을 찾았어요. 대찬은 63년 만에 어머니를, 유나는 30년 만에 인정을.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김정수는 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희 둘 다. 유나는 울었어요. 대찬도 울었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저녁 드시고 가세요. 대찬은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유나는 부엌으로 갔어요. 죽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김정수는 대찬만 바라봤습니다. 대찬아, 밥 많이 먹어. 네, 엄마. 대찬은 죽을 떠먹으며 울었어요. 63년 만에 어머니가 차려준 밥. 유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식사는 처음이었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 앉았습니다. 대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자주 올 수 있을까요? 김정순이 대찬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매일 와.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주 오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대찬은 고마웠습니다. 감사해요, 유나 씨. 그런데 대찬 씨 어디 사세요? 대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에서 이곳이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럼 가까우시네요. 네, 그래서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집은 좀 멀어서 근처 모텔에 머물까 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요. 가까우니까. 대찬은 감사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찬은 40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달 입양기관을 찾아갔던 날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시 기록이 나왔을까 기대하며 그렇게 40년을 보냈어요. 양부모님은 돌아가셨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찾는 것만이 삶의 이유였어요. 유나는 울었습니다. 대찬의 40년이 너무 길었어요. 유나도 이야기를 했어요. 고아원 시절 17년. 친구들은 하나씩 입양됐지만 유나는 끝까지 남았습니다. 22살에 시집왔어요. 드디어 가족이 생겼다고 기뻤는데 지옥이었습니다. 30년 학대, 30년 무시. 아이를 못 낳아서
25년 죄인. 대차는 유나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김정수는 두 사람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너희 둘 다. 엄마 때문에 고생했지.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63년 만에 재회 앞에서 시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찬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김정순도 대찬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차를 끓였어요. 3번, 4번.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새벽 1시, 김정순이 졸기 시작했어요. 대찬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김정수는 대찬 품에서 잠들었어요. 유나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주무시게 해드릴까요? 대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김정순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김정수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대찬아.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대찬이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유나도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대찬은 잠든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유나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대찬 씨,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저도 감사해요, 유나 씨.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대찬은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수는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유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늘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63년 만에 찾은 아들, 30년 무시했던 며느리, 두 사람 모두 고아였고 두 사람 모두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유나는 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김정순이 눈을 떴습니다. 유나야, 네 어머니. 대찬이 왔다 갔니? 네, 새벽에 가셨어요. 정말 왔었어? 네, 63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김정수는 울었습니다. 꿈인 줄 알았어. 꿈이 아니에요. 오늘도 오신대요. 정말? 약속하셨어요. 김정수는 기뻐했어요. 유나는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김정수는 계속 물었어요. 대찬이 언제 와? 정말 와? 오신대요. 기다리세요. 김정수는 시계만 봤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었어요. 대찬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대찬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요?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대찬이 거실로 갔어요. 김정수는 일어났습니다. 대찬아 왔니? 네, 엄마 왔어요. 김정수는 대찬을 안았어요. 안 올까봐 무서웠어. 약속했잖아요. 매일 올게요. 대찬은 어머니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차를 준비했어요. 그날 오후, 대찬은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유나도 함께 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길을 걸었어요. 김정수는 대찬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대찬아, 어디 사니? 가까운 곳이에요, 엄마. 결혼은 했니? 아니요, 못했어요. 왜? 엄마 찾느라 바빴어요. 김정수는 울었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찾았잖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조금 떨어져서 봤어요. 63년 만의 모자,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유나는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김정순과 대찬은 맛있게 먹었어요. 대찬아, 많이 먹어. 네, 엄마 맛있어요. 유나 씨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30년 했으니까요. 식사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은주와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민호 씨? 은주가 거칠게 들어왔어요. 민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주가 거실로 갔습니다. 대찬을 봤어요. 당신이 대찬이야? 대찬은 일어섰습니다. 네, 최대찬입니다. 은주는 대찬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옷 해진 신발. 민호도 대찬을 봤습니다.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형님, 대찬 씨는 어머니 아들이에요.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한테 아들이 어딨어? 입양 서류 있어요. DNA 검사도 했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DNA 검사? 99.9% 친절해요. 은주는 비웃었습니다. 위조 아니야? 대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조 아니에요. 입양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은주가 다가갔어요. 당신 재산 노리고 온 거지? 대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뭐야? 63년 만에 갑자기 어머니를 찾았어요. 웃기고 있네.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의심스러워. 대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순이 일어났습니다. 은주야, 민호야, 왜 그래? 엄마, 저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아니야, 대찬이야, 엄마 아들. 엄마 속지 마세요. 은주야, 대찬이 진짜야. 김정순은 대찬 손을 잡았어요. 은주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치매 때문에 속는 거예요. 치매 아니야, 대찬이 내 아들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 사람 조사해 볼게요. 김정수는 대찬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지마, 대찬아. 대찬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안 가요. 은주는 유나를 봤습니다. 옳게 정신 차려, 속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대찬 씨는 진짜예요. 증거 다 확인했어요. 그래도 의심스러워. 민호가 대찬을 봤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직장인이요. 어디서 일해? 대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근처 회사에서 일해요. 회사? 이름이 뭔데? 대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비웃었어요. 말도 못하네, 수상해. 유나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옳게 너도 조심해, 같이 속을 수 있어.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누나 가자, 저 사람 조사해보고. 은주도 일어났어요. 옳게 저 사람 조심해, 재산 노리는 거 분명해. 그리고 당신. 은주가 대찬을 가리켰습니다. 증거 다시 확인할 거야. 위조면 고소할 거고. 대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하세요.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정수는 대찬을 꼭 안고 있었어요. 대찬아, 무서워. 괜찮아요, 엄마. 저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까봐. 안 가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김정수는 울었습니다. 대찬도 울었어요. 유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참 후에 김정순을 재웠습니다. 유나와 대찬은 거실에 앉았어요. 대찬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유나 씨. 뭐가요? 제 때문에 가족 사이가 나빠졌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그래도 대찬 씨 잘못 없어요. 대찬은 창밖을 봤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실 텐데. 유나가 말했습니다.
대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돼요. 대찬은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유나 씨.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찬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유나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내일 또 올게요. 두 사람은 현관에 섰습니다. 대찬 씨, 네. 힘내세요. 우리가 진실이에요. 대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대찬은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문을 닫았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은주와 민호의 반발. 유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대찬 씨를 지켜야겠다고. 40년 동안 어머니를 찾은 사람. 유나처럼 고아였던 사람. 그를 지켜야 한다고. 유나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김정수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유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함께 버틸게요. 대찬 씨와 함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찬은 하루 걸러 하루 왔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후 2, 3시경에 도착해서 저녁에 떠났습니다. 근처 모텔에서 머물며 어머니를 돌봤어요. 유나와 함께. 두 사람은 팀이 됐습니다. 대찬이 어머니를 씻기면 유나가 밥을 준비했어요. 유나가 청소를 하면 대찬이 어머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김정수는 행복했어요. 대찬아, 유나야 고마워.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대찬이 안 오는 날 김정수는 계속 물었어요. 대찬이 언제 와? 내일 와요, 어머니. 정말? 약속하셨잖아요. 김정수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이제 3주일째. 전화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대찬과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았어요. 은주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어요.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대찬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수요일 오후, 대찬이 오는 날이었어요. 대찬과 유나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유나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들을 꺼내며 정리했어요. 그때 뭔가 만져졌습니다. 낡은 공책. 유나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찬 씨, 이것 좀 보세요. 대찬이 다가왔어요. 표지를 닦아냈습니다. 일기장.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유나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5년 3월 15일. 오늘 대찬이를 보냈다. 3살밖에 안 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아이를 입양기관에 넘겼다. 대찬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해. 대찬은 숨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대찬 손을 잡았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5년 4월 1일. 오늘도 대찬이 생각에 잠을 못 잤다. 우는 얼굴이 자꾸 떠올라. 엄마야, 엄마야 울던 목소리가 들려. 1965년 5월 20일. 대찬아, 잘 있니? 엄마가 보고 싶니? 엄마는 매일 내 이름을 부른다. 대찬아, 대찬아 하지만 대답이 없다. 1966년 1월 1일. 새해가 됐다. 대찬이 없는 새해. 올해는 4살이 됐겠지. 밥은 잘 먹니? 잠은 잘 자니? 엄마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대찬은 일기장을 꼭 쥐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유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1965년 6월 10일. 재혼했다. 이성호 씨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대찬이 얘기는 할 수 없었다. 미혼모였다는 것 평생 비밀로 살아야 한다. 1967년 3월 5일. 딸을 낳았다. 이름은 은주.
예쁜 아기다 하지만 품에 안으면 대찬이가 떠올라. 대찬이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1970년 8월 12일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민호. 건강한 아기다 하지만 역시 대찬이가 생각난다. 대찬아, 엄마 미안해. 대찬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유나가 대찬 등을 쓰다듬었어요. 유나가 뒤쪽을 펼쳤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유나가 시집왔다. 착한 아이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했다. 유나를 보면 대찬이가 떠올라. 대찬이에게 못해준 것들이 유나에게 화풀이가 됐다. 미안하다 유나야, 너는 아무 죄가 없는데. 유나는 눈물이 멎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2000년 7월 3일 유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 불임이라고 했다. 나도 20살에 아이를 낳았다. 미혼모로 죄인처럼 살았다. 유나도 아이 때문에 죄인처럼 산다. 내가 유나를 더 괴롭혔다. 내 과거가 떠올라서 괴로워서. 유나야 미안해. 너는 죄가 없어.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야. 유나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요즘 자꾸 깜빡한다. 의사가 치매 초기라고 했다. 앞으로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대찬아, 엄마가 끝까지 찾지 못하면 이 일기장이라도 읽어줘.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20살 미혼모가 3살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너를 굶겨 죽일 수는 없었어. 그래서 좋은 집으로 보냈어.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이름을 불렀어. 유나야,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용서해줘. 고아라서 눈치 보며 30년 살았지. 너는 죄가 없어. 아이 못 낳는 게 죄가 아니야. 넌 최고의 며느리였어. 대찬은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유나는 대찬을 안아주었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김정수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았어요. 대찬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 어머니가 평생 이런 고통을 안고 사셨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3년 동안요. 대찬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대찬 씨 잘못 없어요. 유나는 대찬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대찬 씨를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대찬은 유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마워요, 유나 씨.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가 옷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더 깊은 곳을 뒤졌어요. 그때 뭔가 또 만져졌습니다. 두꺼운 봉투. 유나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대찬 씨 또 뭔가 있어요. 대찬이 다가왔습니다. 봉투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유원장.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정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2024년 11월 30일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대찬도 긴장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유나가 계속 읽었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합니다. 시골집과 땅 15억 원 상당은 며느리 박유나에게, 예금 10억 원은 큰아들 최대찬에게. 유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대찬도 얼어붙었어요. 15억? 10억? 유나가 계속 읽었습니다. 딸 이은주와 아들 이민호는 2010년에 각각 3억 원씩 생전 증여를 받았으므로 추가 상속은 하지 않습니다. 유나는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대찬이 받쳐줬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어요. 유나야, 30년 동안 미안했어. 내가 가장 고생했어. 이 집은 내 거야. 당당하게 받아.
대찬아, 엄마가 찾지 못해도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63년 미안했어. 2024년 11월 30일 작성 김정순. 유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찬도 울고 있었어요. 유나가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글씨가 있었어요. 유나야, 너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 집도 차도 돈도 없이 살았지. 은주와 민호는 각각 집을 사줬어. 차도 사줬어. 생전 증여도 했어.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고아라서 눈치 보며 살았지. 그래서 너에게 이 집을 주고 싶어. 대찬아,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보낸 거야. 20살 미혼모가 3살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너를 굶겨 죽일 수는 없었어.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유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대찬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진정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요. 대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 다요. 유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15억.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렇게 큰 재산을. 대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 씨 마땅해요. 뭐가요? 30년 고생하셨잖아요. 대찬 씨도요. 10억.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나 씨가 돌보셨는데.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찬 씨는 63년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대찬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 어떡하죠? 뭐가요? 유원장 은주 씨와 민호 씨가 알면. 대찬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게 될 거예요. 어차피. 그럼 어머니 뜻이에요. 따라야죠. 대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반발할 거예요. 유나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반발할 거라는 것을. 15억, 10억 총 25억. 생전 증여 6억 포함하면 31억.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대찬과 유나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김정순이 일어나셨어요. 무슨 냄새야? 좋은데. 저녁 준비 중이에요, 어머니. 김정순은 부엌으로 왔습니다. 대찬아, 유나야, 너희 둘이? 네, 엄마. 김정순은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좋은 가족이야.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대찬도 울컥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 8시. 대찬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요. 모레 또 올게요. 김정순이 손을 잡았어요. 가지마, 여기 있어. 엄마, 모레 올게요. 김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또 안 오면 어떡해. 꼭 올게요. 약속해요. 대찬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유나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대찬 씨. 네. 내일 은주 형님과 민호 씨한테 연락할게요. 유나 씨. 유원장 보여드려야죠. 어차피. 대찬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아요. 진실이니까. 조심히 가세요. 유나 씨도 힘내세요. 대찬은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수는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김정순이 유나를 봤습니다. 대찬이 다시 올까? 네, 모레 온대요. 정말? 약속하셨어요. 김정수는 안심했어요. 유나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김정수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대찬이 왔어. 우리 아기가 왔어. 유나는 어머니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기장 유원장, 어머니의 평생 비밀, 그리고 15억. 유나는 떨었습니다.
내일 은주 형님과 민호 씨에게 알려야 해. 어떻게 반응할까? 유나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요일 대찬이 안 오는 날이었어요. 유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씻기고 밥을 먹였어요. 김정순이 물었습니다. 대찬이 언제 와? 내일 와요, 어머니. 오늘은 안 와? 네, 내일 온대요. 김정수는 아쉬워했습니다. 유나는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과 함께 어머니를 돌봤어요. 점심때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올게. 무슨 일이야?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왜? 할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전화로는 어려워요. 직접 오세요. 은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알았어. 저녁 9시쯤 갈게. 민호 씨도 함께 오세요. 알았어. 유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녁 9시 은주와 민호가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은주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일기장과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걸 찾았어요. 뭔데? 어머니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유언장도. 은주와 민호는 서로를 봤어요. 유나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은주가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민호도 함께 봤습니다. 은주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5년 3월 15일 오늘 대찬이를 보냈다. 은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민호도 함께 읽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넘겼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였어?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은주는 1995년 부분을 읽었어요. 유나가 시집왔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했다. 유나를 보면 대찬이가 떠올라.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2000년 부분을 읽었어요. 유나를 미워한 척했다. 내 과거가 떠올라서 괴로워서. 민호는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내 이름을 불렀어. 은주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런 고통을 안고 사셨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3년 동안. 민호가 말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전혀. 유나는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세요. 은주가 유언장을 받았어요. 민호도 함께 봤습니다. 은주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시골집과 땅 15억 원 상당은 며느리 박유나에게. 은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예금 10억 원은 큰아들 최대찬에게.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이은주와 이민호는 생전 증여받았으므로 추가 상속 없음. 민호도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야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작년 11월에 쓰신 거예요. 15억? 올케한테? 네. 그리고 그 사람한테 10억? 어머니 뜻이에요. 은주는 유언장을 탁자에 내던졌어요. 말도 안 돼.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누나 맞아, 이건 이상해.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실 때 쓰신 거예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 우리는 생전 증여받으셨잖아요. 2010년에 각각 3억씩.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15년 전이야. 이미 다 썼어. 은주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집 사는 데에 다 썼어. 이미 없어. 그래도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예요. 은주는 유나를 쏘아봤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봐. 이거 조작 아니야? 조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증명해? 유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기장 보셨잖아요. 어머니 글씨예요. 은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 대찬이. 모텔이요. 오늘은 안 오는 날이에요. 은주가 비웃었어요. 모텔? 진짜 여기 산다는 증거는? 낡은 차 타고 다니던데 돈 있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수상해. 사기꾼 아니야? 10억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대찬 씨는 진짜예요. 증거 다 확인했어요.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이 유원장 변호사한테 보여줄 거야.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형님, 그건 옳게 말리지 마. 민호도 일어났어요. 누나 나도 동의해. 이건 불공평해. 우리는 평생 엄마 모셨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10억? 은주는 유언장을 들고 일어섰어요. 일기장도 가져갈 거야. 형님 필요하면 법적으로 싸울 거야. 두 사람은 현관으로 갔습니다. 유나가 따라갔어요. 형님 제발. 은주는 문을 열었어요. 옳게 너도 생각해봐. 15억 혼자 가지면 양심에 안 찔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조심해. 사기꾼일 수 있어.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유나는 문을 닫았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시작됐어요. 유언장을 둘러싼 전쟁. 그리고 대찬에 대한 의심. 유나는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요일 대찬이 오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 대찬이 도착했습니다. 유나 씨 어떻게 됐어요? 유나는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가져갔어요. 일기장도. 대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싸우겠대요? 그렇대요. 대찬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대찬 씨 잘못 없어요. 하지만 유나는 대찬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뜻을 따르면 돼요. 대찬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유나 씨.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은주와 민호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온 길이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뭐래? 은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유언장이 유효하대. 정말?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했고 날짜도 명확하대. 그럼 어떻게? 은주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법적으론 어렵대. 하지만 은주는 민호를 봤어요. 우리가 포기 안 하면 돼. 무슨 소리야? 계속 압박하는 거지. 누구를? 올케랑 그 사람. 은주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은주는 계획을 말했어요. 계속 찾아가는 거야, 매일. 그래서 올케 지치게 만드는 거지. 그래도 올케가 포기할까? 은주는 웃었습니다. 올케는 약해. 압박하면 무너져. 민호는 고민했어요. 그 사람은? 대찬이는? 은주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계속 의심하는 거지. 사기꾼이라고? 응, 재산 노리고 온 거라고. 낡은 차에 모텔 생활 수상하잖아. 은주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10억을? 말이 안 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둘 다 포기하겠네. 은주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가지는 거지. 31억. 민호도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어요. 차갑게. 그날 저녁 시골집에서 유나와 대찬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김정순이 말했습니다. 대찬아, 매일 와. 대찬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하루 걸러 올게요. 매일은 힘들어요. 왜? 일도 해야 하고. 김정수는 아쉬워했습니다.
알았어. 그래도 자주 와. 약속해요, 엄마. 식사 후에 거실에 앉았어요. 대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 씨 힘들어지겠어요. 괜찮아요. 은주 씨와 민호 씨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알아요. 그래도 유나는 대찬을 봤습니다. 대찬 씨, 우리가 진실이에요. 진실은 이겨요. 대찬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대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대찬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게요. 모레 또 올게요. 김정순이 대찬을 안았어요. 꼭 와야 해. 약속해요, 엄마. 유나가 배웅했습니다. 대찬 씨 힘내세요. 유나 씨도요. 대찬은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은주와 민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싸울 거예요. 유나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언장을 봤어요.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유나야, 30년 동안 미안했어. 이 집은 내 거야. 대찬아, 63년 미안했어.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유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할 거예요. 싸워서라도 지켜낼 거예요. 대찬 씨와 함께.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전쟁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대찬이 오는 날이었어요. 대찬과 유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가 문을 열었어요. 은주와 민호였습니다. 형님, 민호 씨. 은주가 들어왔어요. 민호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대찬이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주가 대찬을 봤어요. 오빠.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대찬은 놀랐습니다. 은주가 대찬 앞에 섰어요. 오빠 미안했어요. 대찬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일기장 읽었어요. 평생 고통 속에 사셨네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대찬은 두 사람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은주가 대찬 손을 잡았어요. 오빠 앞으로 잘 지내요. 대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5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정수는 행복해 보였어요. 다들 모여서 좋다. 은주가 어머니께 밥을 떠드렸습니다. 민호도 반찬을 올려드렸어요. 유나는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 대찬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주와 민호가 일어섰어요. 이제 갈게요. 대찬이 배웅하러 일어났습니다. 유나도 따라 나갔어요. 현관에서 은주가 대찬을 안았습니다. 오빠 자주 뵈어요. 대찬은 당황스러웠지만 대답했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문을 닫고 유나와 대찬은 서로를 봤어요. 대찬 씨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너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대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8시, 대찬이 떠날 준비를 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유나 씨도 조심하세요. 대찬은 집을 나갔습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재웠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주였습니다. 올케 나야. 네, 형님. 내일 우리 집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10시에 와. 은주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월요일, 유나는 요양보호사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은주 집으로 갔어요. 서울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은주와 민호가 있었습니다. 들어와. 유나는 거실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이혼하자. 유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해 더는 못 살겠어.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민호는 창밖을 봤어요. 30년 충분해 지쳤어. 아이도 없고 엄마 치매 걸리고 더는 못 견디겠어.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은주가 거들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 너도 힘들잖아.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유나는 서류를 봤어요.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은 15억이잖아. 절반 줘. 7억 5천만 원. 그럼 이혼해 줄게.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은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도 난 남편이야. 반은 내 거지. 민호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옳게 생각해봐. 아이도 없는데 15억 다 받을 거야? 양심에 안 찔려? 유나는 떨었습니다. 어머니 뜻이에요. 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판단력이 없었어. 옳게 착하게 나눠. 아니면 법적으로 싸울 거야.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줄게. 유나는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유나는 욕실로 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버텼는데 이혼이라니. 15억 때문에. 유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 씨 괜찮으세요? 대찬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어요. 대찬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혼하재요. 15억 반 달래요. 유나는 대찬 품에서 울었습니다. 대찬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 씨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찬이 왔어요. 유나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유나가 터졌어요. 역시 내 잘못이에요. 대찬 씨, 아이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30년 죄인으로 살았어요. 고아라서 집안 없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대찬은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대찬이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 씨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예요. 못 낳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결혼 못했어요. 63살까지. 그게 제 잘못인가요? 유나는 대찬을 봤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찬이 유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유나 씨한테 집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30년 고생한 것 다 아셨어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와 민호였어요. 생각해봤어? 은주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이요. 언제까지 생각할 거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은주가 다가왔습니다. 옳게 정신 차려. 7억 5천만 원이면 새 인생 살 수 있어. 아이 없는 여자가 15억 다 받겠어? 양심에 안 찔려?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돼? 고아가 시댁 재산 다 먹었다고. 유나는 떨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은주는 비웃었어요. 생각 잘해. 금요일까지야.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유나는 주저앉았어요. 양심에 안 찔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찬이 유나를 안았어요. 유나 씨 괜찮아요. 하지만 유나는 떨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었어요. 유나는 어머니 방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수는 자고 계셨어요. 유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유나야. 유나는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김정순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유나야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어머니. 김정수는 유나를 봤어요. 유나야 미안해. 30년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김정순이 유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은 내 거야. 당당하게 받아. 네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김정순이 쓰러졌어요. 어머니. 유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김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주소는 경기도. 빨리 와주세요. 유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김정순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세요. 유나는 구급차에 탔어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갈랐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위험해요. 유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의사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유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혼자서 대찬에게 전화했어요. 대찬 씨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대찬은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김정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유나와 대찬은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은주와 민호도 도착했어요. 네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세요.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네 사람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정수는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은주가 다가갔습니다. 엄마. 김정수는 은주를 봤어요.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네 엄마. 유나 도와줘.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유나를 동생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착한 아이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김정수는 은주 손을 꼭 쥐었어요. 착하게 살아. 네 엄마. 은주는 어머니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민호가 다가갔어요. 엄마 저예요 민호. 김정수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네 엄마. 유나 지켜줘.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유나는 30년 고생했어. 너무 힘들게 했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김정순이 민호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잘해줘. 약속할게요. 착하게 살아 민호야. 네 엄마. 민호는 울었습니다. 대찬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대찬이에요. 김정수는 대찬 얼굴을 만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대찬아. 네 엄마. 용서해줘서 고마워. 엄마 저야말로. 김정순이 대찬 손을 꼭 쥐었습니다. 63년 미안했어. 괜찮아요 엄마.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알아요. 엄마 일기장 봤어요. 김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우리 대찬아. 약속할게요 엄마. 김정수는 대찬 얼굴을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사랑한다 아가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대찬은 어머니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유나예요. 김정수는 유나 손을 꼭 잡았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은주와 민호와 대찬은 물러났어요. 김정수는 유나만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나야, 내 어머니, 너는 죄가 없어. 유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는 거야. 못 낳는 게 죄가 아니야. 어머니, 넌 최고의 며느리였어. 30년 고마웠어. 어머니 저야말로. 김정수는 유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집은 내 거야. 당당하게 받아. 당당하게 살아. 내 어머니 약속할게요. 김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의료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삐, 삐, 삐. 의사가 달려왔어요. 2025년 3월 25일 오전 10시 37분. 사망 확인합니다. 유나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 대찬도 울었습니다. 은주와 민호도 울었어요. 장례식장 3일장.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유나는 상주로 앉아 있었어요. 대찬이 옆에 있었습니다. 은주와 민호도 함께 조문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발인관이 나갔습니다. 화장장으로. 유나는 끝까지 함께 갔어요. 마지막까지 대찬이 유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서울 강남. 유나, 은주, 민호, 대찬. 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어요. 고인의 유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골집과 땅 15억 원은 박유나 씨에게, 예금 10억 원은 최대찬 씨에게.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불공평해요. 유언이 명확합니다. 은주가 거들었어요. 법적으로 다툴 수 있죠? 어렵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 작성하셨고.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대찬을 봤어요. 그리고 저기 혹시 최대찬 사장님 아니신가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최대찬 사장님?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우정밀 대표이사시죠? 대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와 민호는 얼어붙었어요. 유나도 놀랐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사장? 무슨 소리예요? 대찬이 조용히 말했어요.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예요. 그래서 자주 갈 수 있었어요. 얼마나 작은데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직원 150명 규모입니다. 연 매출 200억 원 정도. 은주와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민호가 대찬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그럼 10억은 큰 돈 아니시네요? 대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형님한테는 작은 돈이잖아요. 우리한테 좀 나눠주세요. 은주도 거들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진짜 급해요. 대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뜻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집은 10년 전 시어머니께서 유나 씨 단독 명의로 증여하셨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등기부등본입니다. 유나 씨 단독 명의가 맞습니다. 민호가 유나에게 돌아섰습니다. 유나야, 집이라도 팔자. 나도 새 출발하려면 돈이 필요해. 15억 반반 나누면 되잖아. 유나는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싫어요, 뭐? 집은 안 팔아요. 민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이혼 합의 안 해줘. 법적으로 싸울 거야. 유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이혼 합의할게요.
민호는 웃었어요. 그래, 집 팔아서. 유나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안 팔아요. 절대 팔 수 없어요. 민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년 동안 학대받았어요. 따로 밥 먹었어요. 부엌 구석에만 있었어요. 명절엔 방에 숨어서 울었어요. 아이 못 낳는다고 매일 들었어요. 쓸모없는 년이라고. 유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15억은 보상이에요. 30년의 보상. 하지만 7억 5천만 원은 드릴게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30년 함께 산 세월이니까.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합의하시겠습니까? 유나 씨는 집을 소유하고 민호 씨께 7억 5천만 원 지급. 이렇게 정리됩니다. 유나는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민호도 서명했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을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씨. 유나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자유예요. 대찬이 유나 손을 잡았어요. 축하해요, 유나 씨.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대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나 씨, 제 회사에서 일하실래요? 네. 회사 운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급여는 일단 500만 원으로 시작합시다. 유나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새 출발하세요, 유나 씨.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대찬 씨. 대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그리고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 정리를 했어요. 유나는 대찬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남기신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부동산이랑 예금이랑 합쳐서. 대찬이 숨을 쉬었습니다. 유나 씨, 제가 그 돈을 전부 드리고 싶어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네. 안 돼요. 그건 대찬 씨 거예요. 아니에요. 전 회사도 탄탄하고 여유 있어요. 유나 씨도 받을 자격이 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 곁에서 진짜 딸처럼 모셨잖아요. 대찬 씨. 그리고 집 담보대출 받으실 거 민호한테 주려는 돈.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대출금 먼저 갚으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유나 씨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유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찬 씨,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유나 씨가 어머니를 사랑해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줘서.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대찬 씨,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오빠처럼 의지하고 싶어요. 대찬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유나 씨. 진짜 동생처럼 평생 지킬게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봄. 1년이 지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날, 유나는 시골 묘지에 있었어요. 어머니 산소 앞, 혼자 조용히. 유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유나 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 유나는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고인 김정순. 1942년에서 2025년. 사랑하는 어머니 영면하소서. 유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 씨. 유나는 돌아봤습니다. 대찬이었어요. 대찬 씨. 대찬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대찬 씨도요. 두 사람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찬이 말했습니다. 엄마, 대찬이에요.
1년 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하지만 유나 씨가 자주 와요. 엄마 걱정 마세요. 유나는 대찬을 봤습니다. 대찬도 유나를 봤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와 대찬은 돌아봤습니다. 은주였어요.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대찬도 일어났어요. 은주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은주 왔어요. 은주는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유나와 대찬도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봄바람만 불었어요. 벚꽃잎이 계속 날렸습니다. 은주가 먼저 절을 했어요. 깊게. 유나도 절을 했습니다. 대찬도 절을 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세 사람 모두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옳게 잘 지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도요? 은주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래. 은주가 대찬을 봤어요. 오빠 미안했어요. 1년 늦었지만. 대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재혼했어. 작년 4월에. 유나는 놀랐어요. 그랬구나.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젊은 여자였어. 10살 어렸어. 욕심 부렸지. 7억 5천만 원 받았으니까. 은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계속 돈을 요구했대. 사업한다고 투자해달라고. 부모님 빚 갚아야 한다고. 반년 만에 7억 5천만 원 다 썼어. 유나와 대찬은 숨을 멈췄습니다. 돈 다 쓰고 나니까 그 여자가 바람 폈대. 다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민호가 알고 충격받았지. 결국 작년 10월에 이혼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야.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 사기꾼이었어.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대. 사업 투자도 합의했고 빚도 진짜로 갚았으니까 법적으로는 사기가 아니래. 민호는 한 푼도 못 받았어. 집도 팔았대. 빚 갚느라. 신용카드 빚도 있었나 봐.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산대. 유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찬도 말이 없었어요.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욕심 부리다가 남편이랑도 싸웠어. 집도 팔았어. 작년에.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 혼자야. 은주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말씀 들을걸. 유나 도와주고 대찬 오빠 잘 대하라고. 우리는 안 들었어. 욕심만 부렸지. 은주가 유나를 봤습니다. 옳게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어. 유나는 은주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형님. 은주는 울었습니다. 대찬도 은주 손을 잡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오빠. 은주가 일어섰어요. 이제 갈게. 벌써요? 응, 또 볼 수 있으면 보자고요. 은주는 묘비를 다시 봤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 미안했어, 엄마. 은주는 돌아섰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나와 대찬은 은주를 봤어요. 쓸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은주가 사라지고 유나와 대찬은 다시 앉았어요. 대찬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 요즘 어때요? 좋아요. 회사 일도 재미있고 잘하고 계시던데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대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유나 씨 능력이에요.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해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습니다. 시골집은 그대로 있어요. 가끔 가요. 혼자요? 네, 청소하고 환기하고. 팔 생각은 없으세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집이에요. 못 팔아요. 대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 같이 갈게요. 정말요? 네, 같이 가요. 유나는 고마웠습니다. 대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유나는 묘비를 봤습니다. 아니요. 정말요? 대찬 씨가 있잖아요. 대찬은 유나를 봤어요. 저도 유나 씨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이 또 불었어요. 유나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혼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가 되는 게. 하지만 괜찮았어요. 대찬 씨가 있었으니까. 유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다녀요. 대찬 씨 회사에서 격리로. 처음엔 걱정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30년 만에 처음 제 돈을 버는 거예요. 30년 죄인으로 살았어요. 아이 못 낳아서, 고아라서, 쓸모없어서 매일 죄책감에 눌려 살았어요.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구원해 주셨어요. 택시에서 사과해 주시고, 유원장에 집을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너는 죄가 없다고, 못 낳는 게 죄가 아니라고. 유나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대찬이 유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알아요. 아이 없어도 괜찮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 대찬 씨라는 오빠를. 유나는 대찬을 봤습니다. 대찬도 울고 있었어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63년 동안 대찬 씨를 그리워하셨죠. 30년 동안 저를 미워한 척 하셨죠. 다 괴로우셨던 거죠.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대찬 씨와 제가 서로 돌볼게요. 어머니가 주신 가족, 평생 소중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찬도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63년 만에 찾아줘서, 그리고 유나 씨 같은 동생 만들어줘서. 이제 혼자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절을 했습니다. 깊게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섰습니다. 유나와 대찬은 묘비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나란히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언덕 아래서 유나가 멈췄습니다. 대찬 씨, 네, 점심 드시고 가세요. 제가 살게요. 유나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1년 전에도 말했잖아요. 30년 만에 자유라고. 이제는 30년 만에 행복이에요. 대찬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살게요. 둘이 반반네요. 유나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가족이니까. 대찬도 웃었어요. 내 가족이니까. 두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봄마을로. 햇살이 쏟아지는 길.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는 길. 유나와 대찬은 나란히 걸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묘지 언덕 위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김정순의 묘비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년의 고통, 63년의 그리움, 1년의 전쟁,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 따뜻한 봄날처럼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63년 만에 찾은 아들, 세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